애가 넷인데 짧은 시간에 이 녹음을 보고 얼마나 좋아. 고객을 한 분을 상담을 했어. 10이 다 되셨거든? 근데 아파트를 하나 샀으면 좋겠대. 그래서 서울에 10억 미만 되는 그런 걸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갖고 있는 현금은 7억 정도 있으시대. 그리고 10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고 싶다는데, 투자는 사용 목적이 있고 투자 목적이 있거든. 근데 그분이 나이에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기는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사용 목적과 투자 목적을 두 가지 다 갖고 가서 나중에 나이 먹고 죽을 때쯤 되면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 제 생각인데 갖고 계신 돈 그냥 쓰시고 집 안 사시고 병원 가깝고 깨끗한 빌라 같은데 그런 데서 사시면 어때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빌라는 또 팔기 어려우니까 그냥 전세 얻으셔가지고 사시고 나머지 그 돈 그냥 두 분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아직 건강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몇 억 그냥 쓰세요. 쓰시고 자식들 줄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70대 되신 분이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원래 60 후반 정도 되면 투자하라고 잘 얘기 안 하거든. 투자해보세요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는 막 땅도 사보라고 하고 조금 무리해서 막 투자도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나는 항상 그러잖아. 우리가 투자할 때 나이 꼭 알아보라고. 나이, 직업군, 결정권자 이런 걸 꼭 체크하라 얘기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게끔 안 하거든. 내가 앞으로 한 10년 후, 60대 후반 정도 됐다 이렇게 되면 난 투자 안 할 것 같아. 투자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억이든 그걸 어떻게 나머지 20년 정도 분산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걸 고민하고, 연금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땅도 농지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연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거를 플랜을 짜서 하게끔 해주거든. 60대, 68, 9, 70이 전후가 되면. 근데 그렇게 70이 넘으셔가지고 투자할 만한 거, 재건축도 얘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란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리고 아무리 재건축이 빨리 된다고 해서 만약에 10년 안에 됐다. 그때 되면 어르신이 80이다. 해외여행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80이 넘어서 건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몇 시간씩 투어하고 걷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렇게 편안하고 막 내가 오늘 너무 많이 잘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많지는 않거든.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어르신들의 나이대나 이런 거 보고, 서운하실 수 있지만 70 정도 넘으시면 그냥 투자하지 말고 가진 자금을 제가 플랜을 짜드린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여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을 짜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분이 30대다 40대다 있으면 그에 맞춰서, 그러니까 젊은 나이는 저는 땅을 사게 한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땅을 샀기 때문에 젊은 나이일수록 투자할 때는 땅을 사게 하고, 그리고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물론 땅을 좀 갖고 있게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실물 부동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내가 수익화할 수 있는 바닷가에 모듈 주택을 져서 막바로 수익할 수 있는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고,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영구적으로 임대업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 보통 보면은 근생 건물에 자기가 꼭대기층에 한번 살아보면서 나머지 1, 2, 3, 4층에서 임대료 나오는 거, 그런 거를 고객들한테 주로 추천을 많이 해주고, 이제 60, 70이 넘어가면 돈이 많지 않은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분들 그냥 꼭 집 사서 투자하게끔 하지 않고 그냥 병원 가까운데 좋은 빌라 같은 거, 그런 거 전세 사시게끔 하고 이렇게 플랜을 짜드려요. 그러니까 뭐 투자 하셔서 뭔가 해볼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목적을 보고 가시는 게 좋다. 근데 60대 중반까지 투자의 목적이나 사용의 목적을 두 가지를 보고 플랜을 짜드리는데, 서운하시지만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건축 정말 뭐 빨리 된다고 해도 10년인데 뭐 10년 안에 안 돼. 아무리 법이 바뀌고 한다고 해도 10년 안에 되면 내가 진짜 이 새끼 손가락에 잠기진다니까. 쉽지 않고, 어쨌건 언론에서라든가 재건축 된다고 하고 또 소문이 나거나 하면 광고빨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들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하잖아. 근데 그거 믿고 투자하셨다가 10년 안에 안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자식도 50. 그래서 못 해드린다고. 그렇게 하실 거면
다른 부동산 하시는 분 찾아서 가셔야지 그거 하고 이렇게 애달퍼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못할 것 같다고. 요새 한국 사회가 보면 남들하고 비교하잖아.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양극화가 엄청 심화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어르신 하는 얘기도 나도 그렇게 풍요롭게 못 살았으니까 내 아이들만큼은 조금 이 한국에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어르신 새끼들 그거 몰라요, 자식들. 저도 아이가 다 30이 넘고 가을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있다고. 어르신보다는 한참 인생의 후배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그런 양극화 현상은 똑같았다라는 거야. 똑같아서 자기 자식들도 결혼해가지고 출산하지 않고 더 소극적으로 사는 게 편안하게 눈을 못 감을 것 같다는 거야.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마음이잖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숙연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누구나 다 나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내려놓고 자기 분수에 맞게 작은 게 소소한 게 행복이고 우리 지금 이거 얼마나 행복하냐 그치? 네. 얼마나 행복해. 이쁜 초록색의 이 잔에 케냐산 커피? 이 커피 한 잔에 행복하잖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뭐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커피 먹고 3만 원대 데이트 너무 좋다 이랬잖아. 막상 또 소소한 행복들이 되게 많거든.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굳이 막 큰 부자가 아니어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부자일 수가 있거든. 그리고 늘 자신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뭐 해서 못 먹고 살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자식도 나처럼 열심히 살아서 물려주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딸도 사위 될 사람 좋은 명품 시계 사주고 싶다, 엄마가. 네 것도 하나 사고. 그래서 얼마냐 한번 뽑아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돈도 안 줘도 되고 시계도 안 사줘도 되고 다 필요 없대. 알아서 하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럼 난 또 그 돈이 남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신이 열심히 살고 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근데 노력해도 부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도 10억이라는 돈이 어쨌건 연금 이런 거 빼고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유동 자산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20억을 만들고 30억을 만들어서 자식을 주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서운한 컨설팅을 해드린 그 어르신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엄마가 열심히 살고 아빠가 열심히 살면 자식한테 안 물려줘도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철학이고 철칙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자식이 뭘 바랄 줄 알았어.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성장시켜서 결혼을 몇 번을 시키겠어. 처음 시키는 거잖아. 이제 30이 넘어가지고. 그런데 내 마음은 뭐도 해주고 싶고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데 원래는 20대 초반에 그 부동산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대출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금융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집을 사서 뭐 코로나 시점에 그때 맞춰가지고 또 한참 오를 때 적당한 프리미엄이 딱 붙었을 때 이때는 팔고 나와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는 엄마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컨설팅비 너 나 반 줘야 돼. 그런 농담을 했었거든. 근데 그 돈을 받겠냐고. 컨설팅비. 그건 진짜 부모 자식 간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부모가 열심히 헤쳐나가는 모습이나 사실 또 부동산을 알면은 세상을 돌아가는 거에 대한 거를 알 수 있거든. 이 부동산이 진짜 과학이고 예술이야. 예술적인 경지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이 업이 내가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직업이잖아. 전문가로서의. 남이 돈을 관리를 해야 되고 컨설팅을 해줘야 되고 그 돈이 잘못되지 않게끔 내가 신뢰를 지켜줘야 되고 그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 일을 했고 30이 넘어서도 그 일을 했고 나는 이 일을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에 대한 자신감? 물론 그 안에는 200억이 넘는 돈을 부도가 나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랜딩하면서 해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고 했던 지난 시절이 있었지만 그 어르신처럼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더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았어. 우리나라가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게 예전에는 땅으로 받는 연금이 없었어. 집으로만 받는 연금이 만들어졌었단 말이야.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 땅을 갖고 있으면 전답이든 어떤 거든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썼는데 그게 다 상환이 안 됐어.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증여하면서 상속하면서 빚 갚으면서 물론 그 과정에 세금도 내고 해야 되지만 나머지 있는 걸로 자식이 그거를 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해야지,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냥 접하고 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대부분 보면 가난한 그 가정에서 그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그런 대물림이 되는 게 싫었던 거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식들도 손자, 손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눈 감는 날까지 그거를 고민하면서 70이 넘어서까지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서 내가 불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나는 씁쓸하더라고. 그렇다고 그 어르신이 젊어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겠어? 뭐 여행을 실컷 다녀봤겠어? 그렇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실컷 해봤겠어? 뻔하잖아. 그 나이에 10억 정도를. 물론 10억을 못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 대부분 평균치의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 나는 진짜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들어갔던 보험 깨서도 가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대출 받아서도 나는 가. 왜? 내가 뉴욕을 갔어. 뉴욕을 가면 한쪽은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야. 근데 한쪽은 거지들 소굴이야. 진짜 그렇다니까? 우리 서울 네. 사무소 앞에 네. 보면 한쪽은 완전 고층 빌딩인데 지금 달동네 길 건너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할 정도로 컵라면 하나 놓고 소주 먹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고 똑같아. 어느 나라를 가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 엄청 호화스러운 뒷면에는 그렇게 추리하고 초라한 모습들이 이렇게 같이 생존해서 가는 거거든. 자식들 몫은 자식들 몫이야. 그러니까 내 생애 때 잘 먹고 여행 잘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난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나는 세미나 가서도 이렇게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있는 고객들한테는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거든. 그리고 젊은이들이 보니까 물질적으로 또 많이 물려주고 해서 풍족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는 그게 꼭 좋기만 한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은 지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학 다닐 때도 한 300만 원 모았어. 내가 항상 니네 학교 다니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는 모습 걸린다 그러면 용돈 5만 원씩 깎을 거야 이랬거든. 어디 커피야? 니네가 스타벅스 커피 맛 알아? 커피 똑같아 이러면서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게 비싸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려고 하잖아. 그러면 난 절대 그런 걸 안 사줬어. 이게 엄마가 경제 개념이 있잖아. 경제관념이 있으면 애들은 다 배운다니까. 부모로부터 배우는 게 거의 100이라고 다 맞아요.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